네, 안녕하세요. 정우탁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다운타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발!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가스타운이라는 지역인데 가스타운이 밴쿠버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동네입니다. 여기서 존 데이튼이라는 게시 잭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살롱, 즉 선술집을 처음 오픈을 해서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동네가 개발되면서 밴쿠버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가스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기 보시면은 증기시계가 있는데 여기서 뭐 관광객분들이 제일 많이 사진을 찍어 오시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 증기시계는 아니고 반증기, 반전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밤에 오시면 거리에 램프라이트도 있고 굉장히 힙한 동네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 로컬이라는 바인데 뭐 간단하게 맥주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그 바로 위에 뱅크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제가 제일 밴쿠버에서 좋아하는 바가 나와요. 그 라이브 밴드 뮤직 바인데 매일마다 다른 장르의 밴드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가서 뭐 와인 한잔 하면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 되게 분위기가 좋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타운에 오시면 저기는 꼭 한번 가는 걸로. 그리고 여기만 봐도 되게 많은 나라의 어떤 음식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그릭 레스토랑도 있고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있고 저쪽으로 좀만 가면은 주막이라고 한국 그냥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산책 좀 하고 여기서 밥이나 뭐 술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스타운의 유일한 좀 단점이랄까가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콜도바랑 헤이스팅스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좀 그 노숙자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숙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 약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냥 혹시나 여기 가스타운 근처에 와 계시면 그냥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 코어 하버이라는 곳인데 여기 뒤에 있는 빌딩이 바로 캐나다 플레이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플라이오버 캐나다라고 4D로 영상을 찍어서 캐나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하늘을 나는 영상을 어떤 리프트 같은 걸 타고 그 4D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가격으로 30-40불 정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굉장히 한번 볼만 합니다. 꽤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아파트 가격이랑 렌트비가 꽤 비싸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건너편 저기가 노스 밴쿠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비행기를 타고 뭐 배 타고 차 타면은 한 뭐 5-6시간, 7시간 가는 거리를 1시간 안에 여기 갈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배랑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밴쿠버에는 이 시월이라는 산책로가 되게 많아요. 여기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또 여기 스탠리 공원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이 스팟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책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한강처럼 자전거 길이 다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근처에서 빌려서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크랩 파크라는 곳인데 조금 외진데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스타운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항구도 되게 뭔가 느낌 있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넓은 공원도 있고 여기 와서 뭐 피크닉이나 조용히 책을 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 많은 데가 조금 싫고 좀 조용한 해변가 같은 데에서 좀 쉬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여기 오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그 노숙자 텐트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텐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지금은 예일타운이라는 동네에 와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기차역이었어요. 그래서 창고랑 그 공장이 되게 많은 산업지구였는데 옛날에, 지금은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빌딩들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린 채로 이제 레스토랑이랑 뭐 바들 그리고 사무실이 여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스트타운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동네입니다. 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주변에도 렌트 값이나 집값이 꽤 비싸고요. 다운타운 내에 있는 다른 동네들보다. 여기도 빌딩들이 다 빨간 벽돌로 돼 있어가지고 밤에 오면 또 분위기도 있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는 예일타운에서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올 수 있는 데이빗 램 파크라는 공원인데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밴쿠버 도시 내에서 뭔가 그 밴쿠버만의 특징? 자연이랑 도시랑 물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좀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뷰가 되게 좋기 때문에 물 건너편에 있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랑 여기 뭐 요트들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오시면 그 아쿠아버스나 여기 퍼스트 크릭 페리라고 수상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 택시를 타고 한 정거장이 한 7, 8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관광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도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정거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데빗 램 파크. 그래서 뭐 이렇게 타고 여러 정거장을 거쳐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물 건너편으로만 가셔도 되고, 여기서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곳을 수상 택시를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기다리는 벤치도 있고, 그리고 페리는 7분마다 하나씩 온다고 합니다. Are you guys going to Granville Island or is this? It's 4 one way or 7 return. Okay. Cash or card. I'll have a return ticket. Alright, that's 70 days. 배 안에서 결제를 했고요. 왕복 7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왕복 티켓을 하나 줍니다. 이거를 나중에 타고 다시 돌아올 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 뭐라고 그러죠? 선장님인가? 운전기사님? 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저 수상 택시가 나라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버스처럼. 근데 그냥 개인 회사라고 합니다. 아쿠아버스랑 그 버스 크릭 페리 회사 둘 다 그냥 각자 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래요. 네,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랜빌 아일랜드라는 섬에 도착해 있는데 약간 섬 아닌 섬이거든요. 그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다운타운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긴 한데 여기도 굉장히 뭐랄까 좀 아이코닉한 장소라서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여기가 유명한 게 그 로컬 파머스 마켓이 있어요. 퍼블릭 마켓이라고 로컬 지역에서 기른 이제 농작물들을 파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극장들도 많아요. 약간 그 대학로처럼 작은 극장들이 모여 있고, 저도 20대 때 여기서 연극을 한번 올렸었어요. 한 120석 되는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한번 올렸었고, 여기 그 뭐라고 그러죠? 약간 그 공방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그 로컬 아티스트들이 직접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파는 그런 공간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임프롭 센터라고 그 외국에는 그 즉흥 연기 장르가 있어요. 게임 장르가 있는데 그걸 theater sports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행자가 있는데 바로 여기네요. 임프롭 센터. 진행자가 게임을 제시해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테마나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관객들이 랜덤으로 그거를 말을 해줘요. 그거 갖고 어떤 상황극을 이어나가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를 좋아해서 가끔 여기로 보러 오곤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곳이네. 돌아갈까요? 여기 가면 또 그랜빌 아일랜드 컴퍼니 생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실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샵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려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 것도 걸고 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름들이 다 똑같은 아티스트 메리 문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주인분이 여기 스카이 파울러라는 분이신데 여기 이 그림의 주인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여기서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매달마다 약간 게스트 아티스트로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아까 여기 앉아있던 다른 분이신데 아까 메디 무디라는 아티스트 분의 작품을 이번 달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약간 그 갤러리처럼 전시회처럼 또 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사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어디서든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굳이 캐나다 뭐 밴쿠버나 한국이 아니라도. 근데 여기는 로컬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 농작물 뿐만이 아니라 베이커리들도 되게 많아요. 베이커리들 그리고 뭐 여기 정육점도 있고 뭐 과자들이나 그런 단 것들 파는 초콜릿 파는 그런 가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음식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다가 배고프시면 여기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채들이랑 과일 가격은 저도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일반 그냥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네, 여기는 랍슨 스퀘어라는 곳인데 여기도 제 최애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바로 그 밴쿠버 아트 갤러리가 있는 곳이고요. 근데 사실 저 밴쿠버 아트 갤러리 여기서 2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제부터 다니려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옛날에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아이스링크인데 여름에는 겨울에만 아이스링크를 운영을 하고 여름에는 그 얼음을 녹여서 운영을 안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여기서 그 댄서들이 여기서 연습을 하고 놉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춤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다들 굉장히 이쁘고 여름에 여기 댄스 페스티벌 축제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춤추는 거 구경도 하고 음악도 트시고 놀고 하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보통 여기 구석탱이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연습을 했었어요. 네, 여기가 그랜빌 스트리트라고 다운타운 시내의 메인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주로 클럽이나 뭐 바 그리고 극장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영화관이 아니고 약간 그 왜 오케스트라나 연극장 뭐 이런 공연을 하는 극장들이 많은데 그 코로나 이후로 다운타운 상권이 좀 많이 죽어가지고 네, 저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비인 데거든요. 다 비었어요.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주말 밤에 오면은 사람들이 많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정말 종종 가끔 오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그렇게 여기 스트리트에서는 뭐 술을 마시거나 자주 마시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놀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가 좀 그나마 밴쿠버에서 네온 사인이랑 이런 게 제일 화려한 그런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뭐 구경할 만합니다. Going up, we take it down. Let's spice it up, baby, right here and now. Hey, nothing could be better. So 네, 여기는 밴쿠버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해변가 잉글리시 베이라는 곳입니다. 밴쿠버에서 대표적으로 잉글리시 베이 그리고 키틀라노 그리고 제리코 비치가 좀 유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밴쿠버 내에서 그 술이 가능한 해변가가 여름 시즌에 있는데 잉글리시 베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해변가가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여름에 그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7월 1일인가? 근데 그때 불꽃놀이 할 때 사람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서쪽 바다잖아요. 여기가 그 일몰 맛집이라고 합니다. 또 네, 이제 마지막 장소 스탠리 파크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한 1000에이커 정도 되는 공원인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122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를 걸어서 산책을 하면 한 2-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돌려면. 근데 여기 그 근처에 자전거랑 롤러브레이드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타시면 뭐 1시간 조금 안 되게 해서 돌 수 있을 거예요. 롤러브레이드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타봤는데 한 중간 지점에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조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조깅 천국이고요. 또 제가 5월 달에 마라톤을 뛰었었는데 마라톤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오시면 야외 수영장도 있고 되게 작은 해변들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아쿠아리움은 제가 한 번도 여기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건너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동네도 다 보여요. 그래서 뷰가 진짜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옆에도 걸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숲속 안으로 들어와서 산책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늘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 살 때는 못 느끼는데 다른 데 가보면 뭔가 그 도시 내에 이런 숲 공원이 있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긴 해요. 그게 또 약간 밴쿠버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밴쿠버 여행지나 밴쿠버에 사는 일상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할 건데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